안녕하세요. 키스텝의 변순차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기술 분야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과는 이제 중소기업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 1분과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정부 지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초점을 줘서 기술 분야에서 이슈를 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2017, 8년도에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때문에 나라가 아주 들썩거렸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들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충분히 여러 가지 용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약간의 이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현황하고 우리나라 R&D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블록체인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류유통, 우리 헬스케어 쪽에서 점점 더 시장을 넓히다가 앞으로는 이제 현재 정부는 공공서비스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 부동산, 에너지 이쪽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쓰임새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67%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해마다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가 약 30억 달러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 5년 뒤면은 거의 10배 이상, 400억 달러에 가는 시장이 펼쳐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이 은행 및 파이낸셜, 유통 및 전자상거래. 향후에는 이제 정부 쪽, 이쪽이 좀 더 많이 공공서비스 쪽에서 시장이 좀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라든가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판을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올해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이제 정부가 주로 많이 역점을 두리라고 하는 부분은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야들을 정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표, 기부, 사회복지, 에너지, 화폐, 부동산, 고객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바로 산업화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다 기술들이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은 실생활에 접목이 돼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급속도로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00년도 초반에 가상화폐 쪽에 관련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특허 활동이 좀 피크가 좀 있었고요. 다시 최근에 이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또 급격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된 기술에 많이 특허가 출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 동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독일이라든가 호주 등 주요국들은 경쟁력이 있는 자국 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을 더 육성하는 국가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가 좀 다르다 보니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위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 역시 플랫폼 자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좀 독점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전략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가 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기술, 애플리케이션, IoT를 축으로 해서 크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쪽, 기술을 확보하는 쪽, 기반 조성하는 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려면은 공공 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신뢰성 및 그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산업 활성화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계산 연구반 등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그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응용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확산을 시키는 이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제 확산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7대 분야에 대해서 전면 도입을 한다. 그다음에 DID 같은 분산실험 증명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주로 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물류, 유통, 공공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쪽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블록체인과 관련된 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통, 물류, 공공 서비스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2017년도, 18년도 그 정부가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폭 증액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이제 820억 규모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과기부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기부가 이제 또 다른 축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은 큰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분야 지원 정책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술 수준 자체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70%를 좀 상회하는 수준에 있고요. 2,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통화에 대해서 그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회의 쪽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상통화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 응용의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 진등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초기 시장의 기반 형성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만은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형성을 했지만은 그 몇 가지에만 적용이 돼 있어서 우리 국민이라든가 업계에서 그 효과 체감이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계적인 서비스 발굴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수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의 그런 양적 확장에 비해서 그 기술 도입에는 좀 인식이 좀 낮습니다. 단적으로 한 2,100여 개 정도 사업체에 대해서 그 공공기업이 아닌 즉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들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65개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도 도입 계획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잘 안 보인다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업체들 대상으로 설문을 좀 해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또는 그 실태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는 법제도의 문제고 둘째는 사용자 간 신뢰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영향 부족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해외 선진국이라든가 주요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이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투자 금액이 뭐 전 세계 한 50%를 상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특례 지정 업체 등 검증된 상당히 소수의 사업 모델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 모델이 부족하고 투자 환경 위축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좀 미흡한 상황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환경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이게 적용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다 그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업력 3년 미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투자액은 대부분 내부 조달 또는 정부 지원금이 한 4분의 1 정도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40% 정도만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정부 사업 참여율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국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적극적인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자체는 미온적이지만은 그 개별 주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모범 사례죠. 중국은 정부 자체가 나서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제 가상화폐 쪽도 좀 제도권 안으로 이제 도입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하죠. 올 초에 이제 그 법이 몇 가지가 개정이 되면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 걸로 그 상황은 좀 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라든 공인인증서, 가상자산 이쪽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열려져 있고요. 또 이제 부산의 규제 자유특구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까지도 선정된 소수 사업자를 중심으로만 이제 지원이 좀 되고 있고 좀 산업 발전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제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규제에 의한 문제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와 충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가려니 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 투자라든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점을 종합을 좀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문적인 사업이 좀 부족하다. 중기부 쪽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쪽에서는 인지도가 좀 부족하고요. 법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인지도가 낮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제도 쪽에서는 규제라는 게 명확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 못하는 상태가 제일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분과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초점은 기술 경력 확보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할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과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형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확보하는 것, 두 번째가 확산하는 쪽, 세 번째가 사업 함의 협력 강화, 규제, 인력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쪽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활용 쪽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새로 대두되는 기술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들에 대한 확보 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기반 기술 확보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을 기획을 해서 공개를 해서 그 다른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출연연 등 포함해가지고 기술 개발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기술 전문 기업 육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R&D 사업, 경쟁형 R&D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키지 형태의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전문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문 기업도 좀 육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기업 이쪽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실증을 하고 확산시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필요한데 아직은 금융 분야에 대해서만 좀 기업들이 좀 있고요. 다른 분야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시장 확산 체계 마련인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쪽입니다. 기업의 수요라든가 관심사,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연구수지를 선정을 해서 좀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고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이런 차원의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랜드 챌린지나 해커톤, 뭐 아이디어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과기부에서 마침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기업연계라든가 실증사업, 시범사업 등과 같이 연결해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화제 및 협력 강화 쪽인데요. 일단은 뭐니 해도 투자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창업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 R&D 후에 바로 사업화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이라든가 인큐베이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팁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설을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좀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블록체인 쪽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의 정부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라든가 서비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의 그런 체제를 통해서는 약간 좀 실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민간이 좀 주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좀 기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블록체인 바우처라든가 DID 바우처 등을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수요가 있는 사무들을 발굴해서 공공 조달과 연계하는 쪽이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둬서 사업화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신뢰성 평가 및 실증 지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중소기업들도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야에서도 대기업 수요기업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소부장처럼 대기업의 기여가 절실했던 것처럼 이쪽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실증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더라도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접는 경우가 상당히, 즉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좀 상생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컨소시엄 입찰을 좀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 쪽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모호함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에서 어디에서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부처보다는 특히나 중기부가 선두에 서서 좀 규제를 개선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특구처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플러스해서 좀 더 자유를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업 아이템을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샌드박스를 적용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규제개혁 연구회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해서 법률상담 창구 마련 등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인데요. 앞서 실태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 좀 투트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의 양성 쪽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석사관, 박사관, 학사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등한시할 수는 없고요.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쪽은 필요한데 교육과정 외, 즉 대학 외의 과정, 지금 현지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현재 재직자들,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교육이라든가 전환교육 등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수요 업체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좀 지원했으면 좀 합니다. 정보통신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재직자 훈련 교육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코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이쪽을 좀 도입을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